800년 된 일본의 오래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은 90일 만에 여러분의 불안을 지워버릴 수 있죠.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또다시 계속해서 넘어져야만 합니다. 불안감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불편함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통제하려고 수년을 보내며 사회적 상황을 피하고 대립을 피하고 어려운 대화를 미루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800년 전에 등장한 4가지 고대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이 불안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들이 결합되면 매우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개념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의 나나코로비 야오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의 푸도신과 결합하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함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대의 자기계발서가 가르쳐온 모든 것에 역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감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의 시간인지, 어려운 대화인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인지 아래에 적어주세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감옥. 시작하기에 앞서 오스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스틴은 28살이 되던 해에 불안감이 자신의 삶 주변에 감옥을 지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감옥의 쇠창살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고 재능이 있었으며 수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두에게 숨기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고객과의 통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곤 했습니다. 대면 회의가 잡히면 영상통화로 대체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를 할 때면 모두가 이미 참석해서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접속하려고 일부러 10분씩 늦게 들어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스틴이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좋은 프로젝트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업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디자이너 모임 참여도 그만두었습니다. 불안감은 극적인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한 느낌, 끊임없이 무언가를 피해야 한다는 정신적 피로감으로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요 고객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스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 브랜드의 리디자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목요일에 이사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스틴은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프로젝트였고 꿈꾸던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뭐라고 답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핑계를 적으려던 찰나 그의 문제를 알고 있던 친구 캐럴이 말했습니다. 너 또 거절할 거지? 오스틴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어. 6명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며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너는 모를 거야. 캐럴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숨어서 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어? 그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오스틴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몇 번의 기회를 거절했던가 5번, 10번.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캐럴, 나도 노력해봤어. 여러 번 극복하려고 해봤지만 절대 안 돼. 불안감은 항상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캐럴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넌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넌 이렇게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때 무작정 도약하려고만 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일본 속담. 알지? 넌 넘어지지 않을 용기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비결이라면 어떨까? 오스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속담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나나코로비 야오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사무라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다가 또 다른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의 푸도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흔들 수 없는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불안감을 없애려고 했고 마침내 자신감을 느끼게 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머릿속에서 멈추라고 소리칠 때조차도 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오스틴은 고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요일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장 넘어짐의 시스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스틴은 수요일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손은 너무나도 떨리고 있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노트북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6명의 사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적, 그가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5분 뒤, 그는 비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그는 자신이 하려던 말의 절반을 잊어버렸습니다. 15분 뒤,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스틴, 아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군요. 다시 검토해 봅시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캐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망쳤어. 사람들 앞에서 얼어붙어 버렸다고. 캐럴이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해. 오스틴이 물었습니다. 훌륭하다니 무슨 소리야? 캐럴이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처음으로 한 번 넘어진 거야. 앞으로 6번이 더 남았어. 오스틴이 화를 냈습니다. 캐럴, 나는 6번이나 더 스스로를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 캐럴이 대답했습니다. 넌 28해 동안 넘어지는 걸 피하기만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너도 잘 알잖아. 넌 일어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전에 100번은 넘어진 사람들이야. 넌 이제 겨우 한 번 넘어졌어. 축하해. 넌 드디어 시작한 거야. 오스틴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나코로비 야오키에 대해 더 조사했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개념은 7번 넘어지고 8번째에 기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넘어짐은 훈련 과정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살아남았어. 세상이 끝난 건 아니야. 라고 학습합니다. 15년 동안 불안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편도체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고 살아남으면 뇌에 안전하다는 신경학적 증거가 쌓이게 됩니다. 뇌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오스틴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7번 넘어져야 한다면 일부러 넘어지기로 한 것입니다. 작고 통제 가능한 넘어짐. 그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예정된 넘어짐. 3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손이 떨리더라도 5분 동안 통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 최소 한 번 이상 발언하기. 목소리가 떨려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네트워킹 행사에 가서 2사람과 대화하기. 소규모 그룹에게 10분 동안 짧은 프레젠테이션 하기. 프로젝트 회의 전체를 이끌며 자신을 거절했던 고객에게 다시 발표하기.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은 계획된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을 수도 있고 말을 더듬거나 식은땀을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주 그는 3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통화 모두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통화에서는 사과를 하고 10초만 숨을 고르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끔찍했지만 그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둘째, 주팀 회의. 그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초록색 대신 파란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고
손바닥엔 땀이 났지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 주, 그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한심해 보이지 않는 영상을 건질 때까지 15번이나 다시 녹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영상을 올렸고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제3장 초심자의 마음. 넷째 주가 되었고 네트워킹 행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스틴은 안으로 들어서자 40명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명함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장 돌아서서 나가고 싶은 본능이 치솟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건 네 번째 넘어짐일 뿐이야.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마치 방패처럼 들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처음이신가요? 저도 이런 행사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요령을 발견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취재하는 기자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질문만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오스틴은 그날 밤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정말 기발하네요. 그들은 1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스틴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1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오스틴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그는 4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는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캐럴이 그에게 세 번째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쇼신, 즉 초심자의 마음. 오스틴, 네가 왜 그렇게 얼어붙는지 알아? 넌 네가 이미 이 일에 능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넌 28살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고 믿고 있지. 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거야. 오스틴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멈출 수 있는데? 캐럴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초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진심으로 말이야.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서 넌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 넌 사회적 상황에서 말 그대로 초보자이고 초보자가 서툰 건 당연한 거야.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엄청난 무게의 짐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레벨 1에 불과하면서 스스로에게 레벨 10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벨 10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기를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년간 훈련해온 보디빌더와 우리의 몸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15년 이상 사업을 하며 10번 이상 파산해본 기업가의 성공과 우리의 직업적 성공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을 겪어본 사람들의 사교성과 우리의 사교성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는 아주 능숙하지만 우리가 서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꾸준히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더 능숙해져야 합니다. 제4장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섯째 주,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10분짜리 프레젠테이션. 그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서툽니다.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까먹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발표는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자님이 긴장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신 게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오스틴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이었습니다. 여섯째 주, 그는 전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안건을 작성했지만 회의 중간에 고객 한 명이 프로젝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오스틴이었다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푸도신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에서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저희가 이 방향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땀이 났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고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는 수긍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오스틴은 5분 동안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용기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불안감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진실은 두려움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과 불안에 굴복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5장 포기하지 않는 정신. 8째 주가 찾아왔습니다. 오스틴은 이미 6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했던 그 고객과 다시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는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걸 압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스틴 씨,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1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스틴은 새벽 5시에 속이 꼬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넌 또 실패할 거야. 또 망신만 당할 거라고. 당장 취소해. 하지만 그는 4번째 개념을 배웠습니다. 간바루, 즉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간바루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영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 계속 나아가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사무라이들은 훈련할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훈련하고 싶지 않을 때 더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사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틴은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번째 슬라이드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대표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했네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10번째 슬라이드. 그는 어떤 정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는 계속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발표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솔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는 약 10초간 침묵을 지켰고 그 시간은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스틴 씨, 지난번에는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제6장 변화. 3개월 뒤, 오스틴은 그 고객과 매주 주간 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식은땀을 흘렸지만 불안감이 더 이상 거부권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푸도신의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나나코로비 야오키를 배웠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쇼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서툴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바루를 길렀습니다.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도 계속해 나가는 정신 말입니다. 20년 동안 불안장애를 전문으로 치료해온 한 임상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출 치료의 목적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을 살아있게 만드는 회피의 악순환을 끊게 됩니다. 제7장 진짜 비밀. 불안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오스틴이 발견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안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불안보다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을 키울 뿐입니다. 둘째,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자신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셋째,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사교성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경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 초심자의 마음은 평범함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간바루는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다시 결정할 필요 없이 1000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스틴은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네트워킹의 달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감이 찾아올 때 그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 경고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합니다. 왜 푸도신일까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개월 뒤 회의가 끝나고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스틴 씨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면 너무 불안해지던데요. 오스틴은 속으로 여전히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과 그 불편함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8장 매일의 연습. 하지만 오스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푸도신,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그는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그날 직면하게 될 작고 불편한 상황 하나를 정했습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귀찮아서 미뤄둔 전화를 거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둘째, 그는 불안이 서서히 밀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저 관찰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왔네. 알았어. 그래서 뭐? 셋째, 그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기분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그냥 오후 2시에 할 거야. 마침표. 이 10분의 의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용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행동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스틴, 그렇게 항상 너 자신을 몰아붙이면 피곤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재미있네. 예전에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매일 억지로 변명거리를 만들었어. 핑계를 대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제 나는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써. 피곤하냐고. 응. 하지만 이건 스스로 자랑스럽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는 기분 좋은 피곤함이야. 제9장 연쇄 효과. 오스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3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안이 감소하면서 다른 두려움들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더라도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 표를 사고 떠났습니다. 마치 그가 길러낸 간바루의 근육이 어떤 두려움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아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단단해진 게 아니야. 단단함이 행동의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버렸을 뿐이야. 셋째, 그는 자신의 불안이 다른 형태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나타날 때면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구나.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현대의 한 선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에서는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판단 없이 그 감각을 그저 관찰하기만 하면 두려움은 여러분을 뒤흔들 힘을 잃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10장 8번째 일어섬. 첫 번째 끔찍했던 발표가 있은 지 6개월 후 오스틴은 한 디자인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200명이었습니다. 7, 8개월 전에 오스틴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10분 전 대기실. 불안감이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 있어, 불 있어, 불 있어, 불 있어, 불 있어, 불 있어. 넌 모든 걸 잊어버릴 거야. 무대에서 얼어붙어 버릴 거라고. 200명의 사람들이 네가 실패하는 걸 지켜볼 거야.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불안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오래된 지인이 또 찾아왔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나코로비 야오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끔찍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넘어졌습니다. 네트워킹 행사에서 얼어붙었던 회의에서 10분 동안 말 한마디 못했던 순간들, 목소리가 사라져버렸던 전화통화들, 말을 더듬었던 대화들 속에서도 넘어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났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야. 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긴장했다는 건 이 자리가 그만큼 저에게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서 요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까먹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번째 슬라이드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숨기려 하지 않고 그저 계속했습니다. 발표는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은 아니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긴장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하는 것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포기했거든요.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어요. 오스틴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저도 느낍니다.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 차이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11장 진정한 의미. 그날 밤 오스틴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푸도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나나코로비는 넘어지다가 결국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넘어짐 자체를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다. 쇼시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다. 능숙해질 때까지 기꺼이 서툴러질 용기를 갖는 것이다. 간바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스틴은 현재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관한 워크숍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긴장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긴장한 상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가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7번의 넘어짐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7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최소 3번은 일부러 실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안한 기다림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00년 전 옛 선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 자기계발서들이 잊어버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연습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연습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일부러 넘어지고 넘어짐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유일하게 중요한 근육인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스틴의 불안감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감이 찾아오면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이며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스틴처럼 사무라이처럼 두려움을 힘으로 바꾼 수많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7번보다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 푸도신일까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넘어짐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불안과 용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았다면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번째 계획된 넘어짐이 무엇일지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불편함과 마주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용기는 행동 이전에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행동하는 도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미소를 지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곧 더 강해질 것이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